바다가 있는데요. 바다가 비가 안 오고 물이 계속 증발만 한대요. 날씨가 더운가 봐요. 그죠? 물만 계속 증발해요. 여러분, 소금이 증발합니까? 염류가 증발합니까? 소금이 하늘 위로 증발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물만 증발해요. 그래서 물이 계속 증발해버리면 그 바닷물은 싱거워져요? 짜져요? 짜지겠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증발량이 많으면 결국에 물이 짜져. 그 말은 염분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짜다는 말은 1000g 속에 염류가 많이 들어있다는 의미죠. 염분이 높아질 거예요. 얘는 염분이 높아질 거예요. 반면에 강수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자꾸 와요. 비가 자꾸 와요. 그 안에 염류가 그대로 녹아있는데 물이 자꾸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싱거워지겠죠. 염분이 낮아질 거예요. 오케이. 증발량이 많아지면 염분은 높아지고요. 강수량이 많아지면 염분은 낮아집니다. 이렇게 염분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바다가 있는데요. 하천이나 지하수가 바다로 자꾸 흘러서 유입돼요. 흘러서 들어온다, 유입된다라고 얘기하죠. 자꾸 흘러 들어와요. 물이 자꾸 흘러 들어와요. 염류가 그대로 있는데 자꾸 물이 흘러 들어와. 짜져요, 싱거워져요? 싱거워지죠? 그 말은 염분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엔 염분이 낮아질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잘 헷갈리더라고요.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이 결빙, 언다는 뜻이죠. 매질결, 얼음빙, 얼음으로 맺는다, 얼음으로 언다는 뜻이고요. 해빙, 우리 해동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해동시키나 녹인다. 그래서 얼음이 녹는다, 해빙이라고 그래요. 바닷물이 얼어요. 근데 여러분, 얼음으로 얼 때 소금도 같이 옵니까? 소금도 막 얼음 속에 같이 들어가요? 아니에요. 얼 때는 물만 옵니다. 소금은 얼지 못해요. 소금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물만 순수하게 얼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바닷물이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얼어요. 그 말은 물만 얼어버리고 소금은 다 빠져나와요. 물만 얼어버려요. 그 말은 그 바닷물은 물만 자꾸 얼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짜질까 싱거워질까? 오케이, 짜질 거예요. 그 말은 염분이 높아질 거예요. 맞습니까? 바닷물이 그럼 해빙하면 녹아요. 얼음이 있었는데 녹으면은 물의 양이 점점 들어오겠네? 물이 많아지겠네? 그 말은 짜져요, 싱거워져요? 네, 싱거워지겠다. 그죠? 그러면 염분이 낮아질 거예요. 오케이, 보세요. 결론. 염분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바닷물에 지하수나 하천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바닷물이 오나 안 오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염분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줍니다. 염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중요한 거 다 했어요. 바로 염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계산하는 것도 염분비 일정 법칙이랑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마지막 포인트 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포인트는 바로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염분비 일정 법칙은 우선의 말에서 뜻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염분 일정 법칙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수업하면은 간혹 선배들 중에서 염분 일정 법칙으로 잘못 외워요. 염분 일정 법칙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시작. 염분비 일정 법칙이에요. 염분을 이루고 있는 그 염분이 결국에 염류죠. 그 염류들의 비율, 몇 대 몇, 비라고 그죠? 몇 대 몇, 비라고 그러죠? 그 비는 일정하다는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의미는 결국 이거예요. 염분을 이루고 있는 그 염류들의 비는 몇 대 몇,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다, 요 말인데 말이 어렵죠?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염분 일정 법칙은 절대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염분 일정해요. 전 세계 바다 어느 바다나 염분이 일정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보세요. 이거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염분은 절대 일정하지가 않아요. 세계 바다마다 물이 많냐 적냐,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에 따라 염분은 다 다릅니다. 염분 비일정 법칙이에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전체 물 중에서 염류가 35g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 바다 평균 염분은 얼마? 오케이, 35 PSU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1000g 속에 35g이 녹아있다는 이 염분은 전 세계 바다가 변할 수 있다. 전 세계 바다가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죠? 물이 증발하면은 짜질 거야. 염분이 높아질 거고요. 비가 와서 물이 더 많아져.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전체 중에 얘 양이 비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계산이 될 거예요. 염분은 달라져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염류 35g. 염류는 우리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을 다 합쳐서 염류라 했죠. 이 염류에 누가 들어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간다. 염류 35g에 들어있는 애 나와라. 짠! 제일 많은 애 누굽니까? 염화나트륨 제일 많네요. 선생님 염화나트륨 짠맛, 소금 몇 등? 1등이라고 했죠? 2등 누구였어요? 염화, 마그네슘, 쓴맛 2등. 그 뒤에 거 항상 마그네슘이라고 했는데 뭐 안 외워도 돼요. 여튼간에 염류에 안에 들어있는 그 여러 가지 물질을 보면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1등은 무조건 염화나트륨, 2등은 무조건 염화 마그네슘. 이 염류 안에 있는 물질들의 비율은 전 세계 어느 바다나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바다는 염화나트륨이 훨씬 많아서 바닷물이 짜요. 두 번째 맛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 미국에 있는 바닷물을 먹었어. 미국에 있는 바닷물은 염화나트륨이 훨씬 많아서 첫 번째 맛있어. 두 번째 염화나트륨이 적어가지고 두 번째가 짠맛이 엄청 약해. 쓴맛이 강해. 이럴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바닷물을 떠먹어 보든 1등 맛은 짠맛, 2등 맛이 쓴맛이에요.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결론! 염류 안에 들어있는 이 물질들의 비율은 어느 바다나 똑같습니다. 무조건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무조건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얘들 사이에 몇 대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 비율 그대로 우리 바다의 염류를 구성하고 있어요. 이 법칙이 바로 무슨 법칙이냐? 염분을 이루는 그 안에 애들의 비는 일정하다는 법칙이다. 다시, 그래서 이름이 뭐다? 시작! 염분 비, 비자를 넣어야 돼요. 염분 비 일정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염분 비 일정 법칙이다. 그게 바로 염분 비 일정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염분은 달라질 수 있어, 없어? 달라질 수 있어요.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가 얼마냐? 이건 달라질 수 있어요. 비가 오냐, 안 오냐,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오냐, 안 흘러 들어오냐, 바닷물이 결빙하냐, 해빙하냐에 따라 염분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염분이 몇 PS느냐? 이거는 전 세계 바다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애들의 비율은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염분 비 일정 법칙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바다에 그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비율을 애들은 똑같아요. 무조건 전 세계 바다는 짠맛이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케이. 전 세계 바다는 끊겨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잘 생각해봐. 다 하나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섞여요. 바람 부니까. 섞이고 섞이는 게 우리 전 세계 바다예요. 연결되어 있고 섞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염류는 다 똑같아요. 이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시작! 염분 비 일정 법칙이다. 염분이 일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염분의 그 안에 있는 비율, 염분 비 일정 법칙.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걸 애들이 너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이유까지 얘기했죠? 전 세계 바다는 섞이고 연결돼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엄청 강조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오른쪽에 253쪽 한번 보세요. 여기
해보기가 있는데요. 선생님 요거 좀 강조할게요. 많이 중요합니다. 꼭 자기가 해볼 수 있게 연습도 좀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그러면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우선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여러 해역의 해수 몇 그램? 오케이, 1000g이죠.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극해는 염류가 요렇게 녹아 있고요. 동해 요렇게, 홍해 요렇게 다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문제가 뭐냐? 우선에 염분, 각 해수의 염분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우선 염분이 뭐였죠?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가 몇 g이냐 이겁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요? 머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자, 북극해 염분 머리 잘 돌려. 지금 북극해는 염화나트륨 23.3, 3.3 이렇게 녹아있다고 지금 되어 있죠. 1000g 속에 염류가 얼마 녹아있느냐 그게 염분이죠. 해수 1000g이야. 이게 1000g이야 요거. 1000g 속에 북극해는 요만큼의 염류가 녹아있어. 염류는 이거 다 더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다 더해야 됩니다. 염류는 녹아있는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염류라 해요. 자, 그러면 갑니다. 해수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다 더하면 되지. 맞습니까? 더해서 나오는 그게 1000g 속에 녹아있던 염류의 그람수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북극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23.3, 3.3, 1.4, 2.0 다 더하면 30이 나오네? 그 말은 1000g 속에 30g이 녹아있네. 오케이, 정답. 북극해의 염분은 30psu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염분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빨리 가겠습니다. 동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00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 얘들을 다 더하면 염류죠. 더해보겠습니다. 25.6, 3.6, 1.6, 2.2 다 더했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33g이 녹아있어요. 됐네. 정답은 33psu다. 오케이? 자, 홍해도 할 수 있겠죠? 홍해 어떻게 합니까? 요거 4개를 다 더하면 몇 g인지 염류 그람수가 나오겠죠? 다 더하니까 40g이 나오네. 그러면 1000g 속에 40g 녹아있다. 정답은 40psu. 오케이? 이런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도 나옵니다. 염분 의미 정확하게 알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갑니다. 이번에는 잘 보세요. 각 해수의 전체 염류 중에서 아까 전에 얘 30이었어요. 합치면 33이고 40이었어요. 전체 염류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계산해 보자 그랬습니다. 염화나트륨이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체 30 중에 염화나트륨이 23.3이라는 그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네, 알고 있죠? 30분의 23.3 곱하기 100 하면 계산 나오겠다. 그죠? 100분율 구해야 되니까 30 중에 23.3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곱하기 100 하니까 북극해는 염화나트륨이 78%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정도 되네요. 그러면 동해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전체 아까 33이었어요. 이거 다 합치면 33 중에 염화나트륨 25.6 곱하기 100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 계산하니까 78. 선생님이 얘기했죠. 전 세계 어느 바다나 그 아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똑같다 했어요. 전체 중에 염화나트륨 78%야. 전체 중에 염화나트륨 78%야.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다? 염분비 일정 법칙. 그러면 동해가 78%가 염화나트륨, 북극해도 78%가 염화나트륨. 그러면 홍해는 계산해보나 마나 대충 78%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볼게요. 요거 다 합치면 아까 40이었어요. 그러면 불러주세요. 40분의 31.1 곱하기 100 하니까 역시 몇 퍼센트? 78%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전 세계 어느 바다를 보거나 그 염류 중에 속해 있는 애들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염화나트륨은 전 세계 바다 다 78% 정도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염화 마그네슘은 전체 중에 계산하면 되죠. 전체 30이죠. 30 중에 30분의 3.3 곱하기 100 하면 거의 한 11% 가까이 나와요. 다 11% 가까이 나와요. 전체 중에 비율을 따지면. 비율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 염분 비일정 법칙. 전 세계 바다는 연결돼 있고 섞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우리가 띠그래프에 한번 색칠해 볼게요. 아까 다 거의 몇 퍼센트 나왔어요? 78%. 그러면 어디에 색깔 색칠되는지 보이죠? 보세요. 비율이 어느 바다나 똑같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라고요? 네,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문제 풀어보면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요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전체 30이었잖아. 30 중에 23.3. 요렇게 비율을 따져도 돼요. 30 중에 3.3, 30 중에 1.4. 요 비율이 어느 바다나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심지어 염분 비일정 법칙이잖아요. 몇 대 몇 대 몇 대 몇 요 얘들의 비율 있죠. 23.3대 3.3대 1.4대 2.0 요 애들의 몇 대 몇 대 몇 대 몇 계산 나오는 그 비율이 동해도 똑같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 대 똑같이 나옵니다. 홍해도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대 하면 비율이 똑같이 나와요. 항상 비율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다?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중요한 내용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 공부합시다. 여기까지입니다.